제가 지난 영상에 공유 오피스를 창업하기 위한 최소 요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스텝으로 정말 기본적으로 공유 오피스에 대한 장단점이 뭔지 한번 제가 찝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딱 장단점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장점 먼저 말씀드릴까요? 자, 장점은 매출이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임대인 입장에서요, 월세를 한 300만 원 정도 내는 임차인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갑자기 임차인분이 나가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월세 300만 원이 바로 제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공유 오피스의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순수익이 300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치면 여기서 고객분들이 한 번에 제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한 20분 정도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한 많아봤자 3, 4분이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은 한 분이 나가거나 한 분이 들어오거나 두 분이 나가거나 한 분이 들어오거나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최대 순이익이 300이라고 했을 때는 뭐 한 260에서 3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정 궤도에 올랐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명확한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컴플레인의 빈도가 다른 무인 운영하는 공간 서비스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물론 이 사업의 최고봉은 미니 창고예요. 미니 창고가 가장 컴플레인의 빈도가 적고요. 공유 오피스는 스터디 카페보다는 비교적 컴플레인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분들이 10대에서 20대가 주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좀 불편함이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거를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매니저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어컨이 추워요, 더워요, 담요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특히 시끄러워요, 그리고 핸드폰 진동 소리 들려요, 사물함 문이 안 열려요, 이런 되게 사소한, 당연히 그분들에게 고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공간을 운영하는 분 입장에서는 어쩌면 사소할 수 있는 문제들이 빈도가 많은 거죠. 물론 공유 오피스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비교적 제가 둘 다 운영을 해봤을 때는 공유 오피스가 훨씬 적다. 하지만 이거의 최고봉은 어디다? 미니 창고. 약간 나이대가 좀 있으셔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대부분 30대 고객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고 또 스스로 해결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의 장점은 또 스터디 카페랑 제가 비교를 드릴 건데, 판매 유형이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터디 카페의 경우에 공간을 판매하는 방식이 한 20가지가 넘어요. 시간제 가격, 월별 가격, 그 시간이라 하더라도 2시간, 4시간, 6시간, 50시간, 100시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스터디 카페의 장점일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환불 처리가 어렵다든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는 월별 결제죠. 비교적 결제에 대한 부분이 단순해서 관리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장점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유 오피스를 내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하버드에서 연구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인간과의 관계에서 온다. 이건 한 20-30년에 걸친 아주 오래된 그런 실험 결과인데,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에 의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거죠, 사람한테는. 근데 이 공유 오피스라고 하는 거는 내 인간관계의 다양성을 넓혀주는데 아주 좋은 장입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다양한 업종의 분들이 이 공간 내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만약에 친해진다면 나의 인생의 어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져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고, 내가 살면서 어쩌면 만나지 못할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마당이에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하시는 노교 대표님, 그리고 요 앞에 계시는 김 PD님도 사실은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블로그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로그의 세계도 간접적으로 알게 되고, 동시에 영상까지도 함께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각종 기술자분들, 영상 기술자분들, 서버 개발자분들, 그리고 디자이너분들, 다양한 사업, 정말 지금 당장 언급할 수 없는 정말 다양한 분들을 공유 오피스에서 만나왔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관계,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새로 생겨나는 아이디어들, 그리고 그 아이디어들 중에서 또 실현되는 것들이 굉장히 제 인생에서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가치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가치와 좀 일치한다면
공유 오피스라는 사업은 정말 괜찮고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이 장점이 앞의 장점을 다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치가 큰 장점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사업적인 이득으로도 연결이 되기도 하는가? 당연하죠. 내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고 사업적인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많다는 거는 사업적인 매출로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 예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 중에서 공유 오피스 주변의 인적 자원을 이용하라는 제가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제가 링크를 위에 드릴게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점도 참 중요한데 단점을 또 들으시면은 고민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실 텐데 제가 이게 또 단점은 제가 또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점과 리스크. 일단 단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단점은 이도 돈 얘기를 먼저 해야죠. 최대 매출이 너무 명확해요.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내가 이 공간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간을 대여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매출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 공간을 다 대여를 했을 때 최대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1,000만 원이 끝이에요. 그 이상 뭔가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비상주 서비스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비상주 서비스는 계속 제가 추천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주 서비스는 좀 논외로 할게요. 그래서 그 점이 첫 번째 가장 명확한 큰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 다른 창업 아이템에 비해서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길어요. 이전 영상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한 85%까지 달성되는데도 이미 6개월 이상 걸리죠. 그 기간을 제하고도 한 2년 정도 이상은 걸립니다. 임대인이 그것도 직접 운영했을 때. 그럼 임차인이 운영했을 때는 한 4년 걸려요. 뭐 인테리어 비용이 1억 들었다. 그럼 내가 한 달에 한 300씩 번다 순수익을. 1억 나누기 300을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33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럼 3년 동안에는 내가 본전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3년 이후를 생각해 봅시다. 자, 세 번째 단점. 3년 이후에 과연 이 공간에서 바꾸고 싶은 게 없을까요? 망가지지 않더라도 분명히 바꾸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첫 번째가 의자입니다. 뭐 파손은 많이 되진 않는데 그 방석 부분에 먼지가 껴요. 그러면 이게 바꾸고 싶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그럼 저희 이번에도 1호점에 CG 의자 교체할 때 680만 원 들었어요. 그런 비용이 3년 뒤에는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는 에어컨 청소. 저희 이번에 전지점 에어컨 청소하는 거 한 25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저희가 개별 냉난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4웨이 시스템 에어컨, 360 에어컨, 그리고 각 룸별로 6평형 뭐 이런 에어컨들 다 뜯어가지고 청소했는데 스팀 청소기로 했거든요. 업자분 이렇게 불러가지고 250만 원 들었습니다. 그것도 엄청 크죠. 1년에 한 번씩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다는 거 큰 단점이죠. 단점은 이제 끝났고 리스크를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리스크가 있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불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조금 민감해요. 민감한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시끄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의로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시끄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원래 발성이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로 인해서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이 이제 불편을 겪는 문제도 있고요. 싸우기도 하셨나요? 실제로 싸우기도 하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디자이너 분과 어떤 사업자분이 어떤 거래를 같이 했는데 디자인의 원본 파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계약상의 오해로 실제로 두 분이 싸우셨어요. 언성을 높이면서. 그래서 한 분이 나가셨어요. 결국에는 두 분 다 나가셨어요. 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습관적으로 비용을 늦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비디오를 대여해놓고 늦게 갖다 반납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가 한 전체 고객에서 한 5% 정도? 많진 않아요. 많진 않고 저희가 이제 월 납입 금액을 매월 1일로 정해놓고 있는데 월 말에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는데도 아무래도 약간 습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쳐지는 게 쉽지가 않죠. 이제 마지막 리스크는 주소지 관련입니다. 비상주 서비스를 하실 때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기를 당했거나 불법을 하신 분들의 피해를 받으신 분이 공유 오피스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의 주소지를 이용하시는 분이 사기를 친 거죠. 어떤 분에게. 그리고 그 사기를 당하신 분이 이 주소지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경찰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공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죠. 이 공간에 문제가 있나 보다. 물론 그 상황을 야 뭐야 무슨 일이야 재밌다 이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공간에 그런 사법적인 일이 생기면 부정적이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큰 리스크죠. 그리고 뭐 시설물 훼손도 많죠. 예를 들면 뭐 의자 파손, 그리고 뭐 의자로 뭐 등에 계속 기대가지고 뭐 공간의 벽에 이렇게 뭔가 어떤 스크래치가 나는 파손, 그리고 뭐 각종 뭐 훼손들이 소소하게 있는데 뭐 그 정도는 뭐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보수를 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유오피스 운영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모두 말씀드렸는데, 이제 단점을 좀 들으시다 보면은 정말 이 사업이 참 매력적이지만 쉽진 않으실 거예요. 좀 이제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비욘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4분의 임대인의 건물에 들어가서 그 운영을 대행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덕분에 임대인분들은 이 공유 오피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를 하지 않으시고 이제 임대료만 가져가시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제가 뭐 임대인분이 직접 운영을 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운영하실 때는 힘드십니다. 너무 신경 쓸 게 많고 협의할 것도 많고 트러블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냥 운영 대행을 맡기시는 게 정말 효율적이고, 솔직히 비용적인 부분은 효율적이지가 않지만 내가 정말 이 건물을 공실로 놔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은 운영 대행을 맡기고 그냥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운영 대행을 원하신다면 저희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에다가 연락처를 하나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전화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유 오피스든 미니 창고든 뭐 스터디 카페든 다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욘드 스페이스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